예고했던 것처럼 약점 지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능이란 뭘까요? 지능은 도대체 뭘까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지능이 뭘까? 똑똑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관찰하고 지능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내린 결론은 지능은 뇌의 민감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어 지능이 높은 아이들은 언어가 잘 감각되니까 잘 구분하기도 하고 그 분야에 있어서의 뇌가 굉장히 민감한 거죠. 학점 지능이라고 하면 그 분야에 있어서 뇌가 굉장히 둔감한 거죠. 언어 지능이 낮은 아이들은 언어에 있어서 굉장히 둔감해요. 그래서 언어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맞춤법을 틀리는 이유도 같은 이유예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논리수리 지능이 낮은 아이들은 수학과 관련돼서 굉장히 뇌가 둔감해요. 제가 아침마다 듣는 라디오가 있는데 그 라디오의 아나운서가 최근에 코로나 이제 발병률이 있으니까 어느 나라에서 몇 명이 나왔고 어느 나라에서 몇 명이 나왔다 이런 걸 매일 아나운싱을 하는데 매번 숫자를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아나운서는 수리 지능이 좀 낮지 않았을까, 수학을 좀 어려워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능이 높다고 해서 상상하는 것처럼 모든 걸 다 알고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지능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자극을 주지 않으면 개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하워드 가드너가 어떤 말을 했냐면 부모가 관련된 지능이 낮으면 아이가 그 지능이 높다고 하더라도 발견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라고 연구를 하기도 했어요. 부모 두 사람이 음악 지능이 낮을 경우에 아이가 음악 지능이 높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하기 때문에 아이의 음악 지능을 발견하지 못할 확률이 높은 거죠. 지능 그 자체보다는 어떻게 자극을 해서 아이가 잘 학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느냐가 중요한데요. 말씀드렸듯이 지능이라고 하면 뇌의 민감도이기 때문에 우리 뇌가 민감한 분야는 조금만 자극을 주어도 아이가 스스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잘 발달돼요. 예를 들어서 언어 지능이 높은 아이들은 조금만 자극해주면 잘 감각되니까 잘 기억하기도 하고 그 공부 자체를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아요. 실제로 제가 가르치는 아이 중에 외국어 공부하는 게 오히려 힐링인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한자 공부하며 콧노래가 나온다고 하기도 하고, 수리 지능이 높은 아이들은 수학 공부할 때 제일 즐겁다라고 말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강점 지능과 관련된 학습은 좀 무리하게 학습을 시켜도 즐겁게 할 수 있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약점 지능과 관련된 학습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학습 스트레스가 대부분 약점 지능과 관련이 있다라는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약점 지능과 관련된 학습은 굉장히 주의를 해서 설계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뇌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거와 관련된 뇌 신경을 끊어버려요. 언어 지능이 낮은데 외국어 공부라던가 영어 공부를 과도하게 시키게 되면 언어와 관련된 뇌신경을 오히려 끊어버리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고 더 하기 싫어하고 이런 케이스들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약점 지능과 관련된 학습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적절하게 학습 설계를 해줘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지난번에 놀이 영상 올리면서 놀이가 뇌 민감도를 높여준다라고 했잖아요. 놀이적 설정이라던가 놀이적 상황 속에서 약점 지능이 더 잘 개발이 되거든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씀드렸던 두 가지, 자발성과 즐거움, 아이가 스스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좀 꾀를 내셔야 되고, 아이가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을 만들어주고 환경을 조성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약점 지능과 관련된 학습은 학습량을 적절히 조절해줘야 돼요. 무리하게 많은 양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그와 관련된 신경을 오히려 끊어버리기도 하거든요. 공부량을 쪼개 주어야 하는데요. 보통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한 번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15분 정도예요. 15분 정도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양으로 나누어져서 15분 집중해서 딱 공부하고 나서 쉬고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요. 약점지능을 개발해주기 위해서는 마치 근육을 만드는 것처럼 학습 설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매번 강조했던 게 매일매일 꾸준히라고 했는데요. 뇌신경이 적절하게 발달해서 탄탄해지는, 두꺼워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정말 꾸준히 매일매일 작은 양을 반복해서 해줘야 되는데요. 실제로 그게 가장 어렵기도 한 것 같아요. 꾸준히 매일매일 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거든요. 그래서 작은 양을 꾸준히 매일매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스스로 선택해서 했다고 믿게 하는 거,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학습하게 하는 거, 그리고 적절한 양으로 쪼개어줘서 한 번에 집중해서 하고 나면 쉬었다가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거를 매일매일 반복해주면 마치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약점지능이 발달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영상이 아이들 지도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다음번에는 만들어 놓고 올리지 못한 영상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들을 좀 올린 다음에 최근에 이제 아이들이 개학을 해서 학교를 가기 시작하고 받아쓰기도 이제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받아쓰기 요령을 하나 알려드릴까 해요. 그거 받아쓰기 요령과 관련된 영상을 하나 올릴게요. 받아쓰기 아이들 되게 힘들어 하는데 특히 언어지능이 낮은 아이들은 받아쓰기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쉽고 재밌게 받아쓰기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번 영상에 올려드릴게요. 근데 그 전에 몇 개 제가 그동안 못 올렸던 영상들을 좀 정리해서 올린 다음에 그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